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다들 외우고 있죠? 여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으로 표현되는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 있습니다. 이때 근의 공식은 이렇게 되잖아요.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의 공식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많아도 근의 공식 유도 과정을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유도 과정을 본 적이 있어도 그 유도 과정의 핵심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시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1, B가 4, C가 3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x는 어떤 수를 의미해요. 무슨 수가 되든 상관없어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마음속으로 x는 5야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5를 제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를 4배 하게 되겠죠? 그리고 3까지 더할 거예요. 이게 좌변에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0이 되나요? 0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수가 있을 때 그 수를 제곱하고 그리고 그 수의 4배를 곱하고 3까지 더한다 라는 왼쪽의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변형했을 때 0이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는 이 방정식에서 근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근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 근을 어떻게 찾죠? 네,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니다.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이라는 숫자랑 x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같은 숫자가 될 수 있나요? 어떤 같은 x에 대해서 왼쪽은 1을 더했고 오른쪽은 3을 더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 수가 더 크겠죠? 이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두 수가 같은 수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0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둘 다 그러면 0이 아니라고 하면 0이 아닌 두 수를 곱했는데 0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같은 수일 수는 없지만 0이 없어도 안 되니까 한쪽만 0이 되는 경우에 이 등식이 성립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가로가 0이 되는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겠죠. 그리고 오른쪽 가로가 0이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3일 때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통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A, B, C가 다 결정되었을 때잖아요. A, B, C가 결정이 돼야 이 2차 방정식은 실제로 이러한 2차 방정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야지 인수분해도 할 수 있고 근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러면 A, B, C가 결정이 돼야 그제서야 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B, C가 결정이 되기 전에 미리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숫자를 변형한다면 자, 이러한 규칙 설명 한 번만 할게요. 어떤 수가 있을 때 그 수를 제곱할 거고요. 거기에 A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에 B배를 할 거예요. 그리고 C까지 합쳐서 전부 더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면 그러면 그 수는 어떻게 될까를 정리한 게 근의 공식이기 때문에 사실 근의 공식은 이 근의 정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근의 정체를 A, B, C 숫자가 어떤 숫자가 되더라도 그 근이 얼마인지 바로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바로 근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근의 공식의 특징을 보면 자, 좌변에 x가 있죠. 우변에 여러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 x가 있나요? x는 없죠. 만약에 x가 있다면 x는 얼마야? 라고 물었는데 그거 몇 x? 이렇게 대답을 하는 셈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x도 몰라서 물어봤는데 몇 x야? 라고 얘기하면 더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좌변에는 x만 존재해야 되고 우변에는 x는 절대 없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이 근의 공식 유도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근의 공식 유도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유도가 좀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잠깐 1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생각을 해볼게요. 1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1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없을걸요? 왜냐면 1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창하게 공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말은 없죠. 그렇지만 굳이 유도를 해본다면 자, ax 플러스 b와 0이 똑같다고 해요. 그러면 양쪽에다가 b를 빼볼 수 있겠죠? b를 빼게 되면 ax는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그러면 a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이게 바로 1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되겠죠.
자, 1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유도 엄청 쉽죠? 아주 심플해요. 자, 그런데 왜 2차는 어려울까? 2차 방정식은 2차라서 어려울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고 이 상태에서 근해 공식을 유도해보라 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ax제곱은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x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어떤 수 x,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어떤 수 x가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c가 됐다고 하니까 x는 루트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여도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c가 나오겠지만 마이너스여도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c가 나올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나 머리가 복잡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a분의 c를 그냥 어떤 하나의 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이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이 마이너스 a분의 c는 음수인가요? 사실 그건 모릅니다. 왜냐면 a라는 문자 안에는 마이너스가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c라는 문자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쳐다보면서 이게 양수인 것 같아, 음수인 것 같아 이런 판단은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숫자가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그냥 뭔 수가 하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이 9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9가 되는 숫자를 떠올리고 그리고 음수, 양수가 다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숫자를 떠올리면 그게 바로 루트 마이너스 a분의 c죠. 왜냐면 루트는 정의되기를 루트 별이라는 수가 있으면 이 별이 무슨 숫자가 됐든지 간에 루트 별을 2번 곱하면 그 안에 있는 별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a분의 c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고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어도 없어도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기 때문에 x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식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식과 똑같은 식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근해 공식을 유도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2차라서 어려운 것 같다라는 것은 사실은 답이 아닌 거예요. 왜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유는 뭐냐면요. 자, 첫 번째 식을 잠깐 볼게요. 여기 x가 몇 개 보여요?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 있어요. 눈에 보이는 x가 2개입니다. 자, 밑에 있는 식을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식에는 x가 몇 개 보여요? 하나 보이죠? 분명히 x가 2개 있었던 식이었는데 x가 하나가 있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근해 공식 유도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분명히 2개가 있었던 x가 하나로 합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2개가 있었던 x가 왜 하나로 합체됐을까? 어떻게 하나로 합체됐을까? 그리고 도대체 x는 왜 2개가 우리 눈에 보였던 걸까?를 생각을 잠시 해보면 만약에 3x제곱과 2x제곱이 더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5x제곱으로 합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적을 때부터 x제곱을 이렇게 눈에 2개가 보이도록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위의 경우는 ax제곱과 bx라는 차수가 다른 2개의 x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a 더하기 b의 x제곱이라고 쓸 수도 없고 a 더하기 b의 x라고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개를 합체하지 않고 따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2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ax제곱과 bx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x를 하나로 합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2차인 x 그리고 1차인 x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의 x로 모일 수 있을까요? 자,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분명히 하나밖에 안 보였던 x가 2차인 x 그리고 1차인 x로 분리가 됐습니다. 자, 과연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수학자들은 아마 이런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는 것도 우리는 지금 짧은 시간에 배우지만 사실 이 공식이 유도되는 데까지는 수학사적으로 꽤 긴 시간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다 찾아낸 해답은 뭐냐면요. 조금 전에 적었던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식에 x가 몇 개 보이죠? 2개 보여요. 두 번째 식에는 x가 몇 개 보이죠? 2개 보여요. 첫 번째 식보다는 두 번째 식이 근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x가 2개 보인다는 특징은 차이가 없어요. 이걸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해볼게요. 양쪽 식을 1식을 더해 볼 겁니다.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1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라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세 번째 식은 보이는 x가 몇 개죠? 네, 여기에도 2개예요. 그런데 네 번째 식은 우리 눈에 보이는 x가 몇 개죠? 네, 드디어 하나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인 x와 1차인 x를 하나로 합체하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 유도의 가장 핵심적인 스텝은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전에 최고차항 계수 앞에 있는 a는 보기 좀 귀찮죠? 그래서 a로 나눠줄 겁니다. 자, a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앞에 두 개, x가 있는 쪽만 바라보면서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필요할 거예요. 자, 이거 잠깐 풀어볼까요? 얘를 다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으로 풀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4a 제곱분의 b제곱은 원래 없던 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을 빼주면 앞에 두 개 항과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이 항을 빼볼게요. x 더하기 2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빼주고 그리고 뒤에 가만히 놀고 있던 a분의 c는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으로 변하는 순간 x의 합체가 완료됐어요. 자, 여기 분명히 두 번째 식까지는 x가 2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식에서는 우리 눈에 x가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x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주면 근해 공식 정리가 끝나게 돼요. 자, 여기서 x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숫자는 뭘까요? 네, 이 괄호 밖에 있는 얘네들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보내줍니다. 그런데 보내주기 전에 괄호 밖에 있는 수를 통분해 줄게요. a분의 c의 분모 분자에 4a를 한 번씩 곱해주면 그러면 통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통분을 해놓고 보내면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주 봤던 거잖아요.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이 바로 이 순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숫자가 깔끔하진 않죠? x 플러스 2a분의 b도 깔끔하진 않고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더 깔끔하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냥 어떤 하나의 수가 있나 보다 하세요. x 플러스 2a분의 b도 어떤 수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숫자를 제곱을 했더니 바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루트 앞에 플러스 부호가 있든 마이너스 부호가 있든 다 제곱을 하게 되면 부호가 다 플러스로 통일될 거니까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여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 발견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루트 4의 제곱이 보이죠? 루트 4의 제곱은 사실 루트 2a의 전체 제곱과 같죠? 그래서 이거는 2a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2a로 빠져나오는 경우는 a가 양수인 경우잖아요. 음수면 어떡할까요? 음수면 마이너스 2a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루트 4의 제곱이 루트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2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a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2a로 빠져나와도 바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2a로 빠져나와도 바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호를 달고 빠져나오든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않고 4a 제곱을 2a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옆에 있던 2a분의 b까지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들어지겠죠.
그러고 나면 이 a가 다행스럽게 이미 통분이 끝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합체를 해주면 최종 근해 공식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해 공식 유도의 핵심은 뭐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과연 어떠한 x이길래 이런 규칙으로 숫자를 변형했을 때 0이 됐을까를 알아보려는 게 근해 공식이기 때문에 근해 공식은 그냥 x의 정체를 밝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을 본질적 변함 없이 변형시켜서 x만 남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 x제곱 그리고 x로 보이는 이 두 개의 분리된 x를 하나로 합체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하나로 합체하는 핵심은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이 과정이 근해공식 유도 과정의 95% 이상 중요도를 차지하는 스텝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보기 싫은 지저분한, 깔끔하지 않은 숫자가 등장하잖아요. 사실 노폐물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근데 이 노폐물이 발생을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x가 두 개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더 우선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간단한 수식적 연산을 조금 거쳐주면 근해 공식 유도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뭔지 알면 애써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핵심 스텝은 여기였던 거죠. 이렇게 유도된 근의 정체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지는 차차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